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리잡TV의 변희정입니다. 오늘은 성북이라는 지역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알쓸리잡TV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재단 산하의 성북구립 최말림 미술관에서 학예자로 일하고 있는 장유정입니다. 앞에서 최만림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그 최말림 미술관은 그 최말림 조각가께서 정릉에 한 40년 정도 사셨던 지비자 작업실을 미술관, 공공미술관으로 만든 그런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그 전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카이브 자료를 저희에게 많이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만림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은 정식 오픈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특히 작년에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선생님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전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폭넓게 다양한 전시들을 기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만림 미술관, 최만림 선생님께서 거주하셨던 그리고 작업실로 쓰셨던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최만림 작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이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말림 작가님은 아마 네이버 치면 쫙 나올 텐데 1세대 조각가세요. 추상조각의 개척자? 뭐 이렇게 짧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거의 60년 이상을 생명을 표현한다거나 우리 조각에 대한 걸 찾는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매진을 하셨고요. 작가로서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지내셨고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셨죠. 선생님은 정릉에 거의 60년 정도 사셨어요. 거의 고향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집을 이제 미술관으로 바꾸면서 보통 뭐 요즘 같으면 다 그런 곳을 다 허물고 새로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할 테지만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기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전에 추상조각의 개척자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 지역에서의 공간을 넘어서서 어쩌면은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렇죠. 인물이시기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지역에 계셨었고 또 그분이 머물렀던 공간을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드셨다고 하니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큐레이터다 이러면은 보통 박물관, 미술관에서 근무한다 아니면 갤러리에서 근무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성북문화재단 산하기관인 이런 지역 미술관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 여기도 미술관이니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특이한 거는 일단 지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재단 안에서 여기 새말림 미술관 오픈하기 전에는 성북예술창작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훨씬 더 지역의 작가들 또는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과 되게 긴밀하게 작업을 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중앙에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예술 기관에서 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성북문화재단 산하기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미술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최만림 미술관에 계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억에 사실 많이 남는 거는 고생한 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처음에 재단에 와서 성북예술창작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성북예술동하고 성북도큐멘타라는 좀 큰 프로젝트를 거의 5, 6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성북예술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북동에 정말 많은 작가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성북은 가게들 주인조차도 되게 문화적인 소양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 예산도 별로 없었고 준비하는 뭐 인력도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작가들과 시작 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주로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성북예술동에도 그쵸. 같이 2016년에 했었죠.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좀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북동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발굴해서 그렇죠. 같이 연대해서 전시 공간으로 뭔가를 활용하고 성북동이 전체가 전시장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북동이 지역의 하나의 큰 전시장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갔고 작가들도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재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성북 도큐멘타 같은 프로젝트는 시각예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 성북이라는 지역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매년 잡아서 리서치를 하고 또 작가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나중에 전시로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 성북의 한옥을 가지고 또 주제를 다뤘었고 그쪽에 뭐 세석관 시장이라고 거의 재개발 목전에 앞둔 그런 공간들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성북의 어떤 독특한 주제들 다른 지역엔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하고 전시하고 이랬던 프로젝트가 좀 기억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기는데 원래 꿈이 학예사 큐레이터였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주제로 리서치 해와 그러면 가서 해오고 막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근데 그런 직업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미술사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뭐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랑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큐레이터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만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뭐 후배에게 나름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 좀 해주실까요?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 학과들을 졸업을 해야겠죠. 미술사라던가 박물관학, 뭐 큐레이터학과 뭐 이런 등등등. 물론 기본적인 거는 그런 식으로 쌓아야 되겠지만 전 사실은 그것보다 사회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좀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공부하는 거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미술관이라고 미술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기후 얘기도 하고 뭐 음식 얘기도 하고 지역 얘기도 할 수 있죠. 여기 성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루두루 주변 그리고 사회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뭐 실무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자신만의 철학 같은 건 없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만의 철학이라고 하긴 거창한데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유명한 큐레이터인데 그분이 그 했던 말 중에서 되게 인상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뭐 외우진 못해서 살짝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큐레이터는 작가, 대중, 기관, 여타부류의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다리를 놓아야 한다. 큐레이터가 하는 일의 핵심은 각기 다른 사람과 분야를 연결짓고 그들 사이에 불꽃을 일으킨 상황을 조성해서 임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라는 이런 말을 책에서 읽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큐레이터신데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되게 좋은 말이고 되게 큐레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분을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이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의 브릿지 역할인 거죠. 미술과 대중을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지역과 사람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있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큐레이터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굉장히 멋진 철학인데요. 쑥스러워 하셔서 그렇지. 네, 사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사람과의 어떤 소통 관계를 이끌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또 명확하게 도출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네, 전시로서, 그렇죠. 네. 활동으로서. 전 굉장히 의미 있고 어렵지만 멋진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좋게 것 봐주셔서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지역에서 또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일의 성과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삶이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말 속에는 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정신적인 것,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코로나가 또 너무 또 심해져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각자가 조금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 작은 뭐라도 가지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끝! 끝. 안녕!